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매주 앤트맨이 찾아뵀었는데 이번에 2주 만에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일하고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인데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앤트맨 영상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영상 찍을 준비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보니까 벌써 밤이네요. 하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앤트맨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 분석의 핵심, 이제 재무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재무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 상태표, 대차대조표, 이거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 정보를 누르시고, 자, 여기 이제 기업 분석으로 갑시다. 삼성전자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순서대로 보면 PER, PBR 이런 식으로 영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따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막 영어 같은 게 많은데 이거 지금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멍청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연결, 별도 이게 나오잖아요. 일단 재무제표 보기 전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매출액 잘 보세요. 연결일 때랑 별도일 때랑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연결은 뭐고 별도는 뭐냐? 이제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하는 기업과 거기에 이제 종속을 당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합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배를 하는 A 기업이 재무 상태가 10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배를 당하는 종속 기업이 재무 상태가 7점이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 합산 17점 이렇게 그냥 바로 그 합산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본이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 기업이 이제 종속 기업의 지분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재무제표나 포괄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들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을 이제 하는 곳인데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제 회계를 그러니까 가계부 장부를 쓰는 겁니다. 얘네들의 기준을 IFRS에서 기준을 좀 잡아주고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2010년도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국제 기준에 대한 뭔가 이런 기준이 없이 나라별로 이 회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장부를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다면 지금처럼 돈이 오고 갈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투자하려고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걸 막 볼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보고 LG도 보고 현대도 보고 유명한 회사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읽는 거 다르고 한국에서 쓰는 거 다르고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원칙을 잡아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 몇몇 나라들은 이 기준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별도는 무엇이냐? 이제 종속 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이 나 자신의 재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속 기업이 뭐냐? 이걸 이제 앤트맨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왕개미 모회사 엄마가 이제 앤트맨 자회사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야, 너 이 돈 좀 불려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앤트맨이 이제 그 돈을 받고 아니 돈을 불려야 되는데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귀찮아. 막 주변을 봐요. 그럼 자고 있는 동생 개미를 보고 동생 개미를 막 깨워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너 얼마면 되니? 얼마면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동생 개미가 나 100만원짜리야 이래요. 그럼 이제 형이 그러겠죠. 앤트맨이 뭐 이렇게 비싸 이 새끼야. 50만원 줄게 따라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동생 개미는 50만원을 받고 네 형 저는 이제 준비된 인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앤트맨 형이 동생 개미의 지분 50%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을 떠나서 이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종속기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뭐냐? 이 동생 개미의 이익이나 손실이 앤트맨 형에게 영향을 주면, 영향을 끼치면 종속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 개미는 앤트맨 형의 종속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이야기로 풀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앤트맨 형은 우산을 팔고, 우산을 팔고, 동생 개미는 손부채, 이 부채를 팔아요. 근데 이제 막 비가 옵니다. 형은 이제 우산을 막 파는 거예요. 막 엄청 팔리고, 동생은 그냥 손부채 그냥 하나만 보고 있는 거고. 형이 다 이익을 냈는데 동생 개미가 종속기업이 다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엄마 여왕개미가 야, 내 돈 100만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불렸어? 라고 딱 물어보죠. 그러면 앤트맨 형이 처음에 딱 생각을 짱구를 굴리더니 개별 회계로 보고를 해요. 자기 우산 졸라 판 것만 먼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익 난 것만. 근데 갑자기 옆에 동생 개미가 막 울어요. 흐흐흐. 그 여왕개미가 갑자기 물어봐요. 뭐야? 앤트맨 설명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앤트맨 형이 사실 엄마 준 100만원으로 동생이랑 같이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 회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이렇게 졸라 많이 팔아갖고 이익을 냈는데 동생이 다 까먹었어. 그래도 엄마 100만원 그냥 비슷비슷해 또이또이해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왕개미 엄마가 한마디 하죠. 이런 멍청한 새끼들 이러면서 100만원 이제 딱 뺏어가는 거죠. 나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연결만 좋고 개별은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난 정말 그냥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영업을 하고, 매출이 늘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고, 막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난 정말 이 종목만 궁금해. 난 정말 너가 궁금해. 그러면 이제 개별로 보셔도 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개별로만 보기에는 이제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종목만 보고 이 상태를 믿을 수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연결 회계를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좀 더 이제 유두리 있는 이런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에 맞춰서
회계도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그렇지 않나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연결로 봤을 때 어떤 종속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올려서 여기 금강원 공시를 눌러가지고 보자. 이걸 봐볼까? 자, 분기보고서 요걸 눌러볼게요. 자, 이걸 보면 이걸 좀 키워가지고 보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제 종속기업의 현황,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로 얘기하면 동생개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연결되다 보니 형이 이랬습니다. 어마무시해요. 막 미주 글로벌 세계적인 회사 삼성, 미주 또 이렇게 많은 종속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속기업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또 어떤 영업가,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을 앤트맨형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동생개미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을 삼성전자에 합쳐가지고 연결로 이렇게 IFRS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앤트맨 형이 동생 종속개미들을 데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착착착 연결로 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소재에 많이 나와요. 막 지분, 막 주식수가 막 너가 막 형님이 회장님이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데 동생이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한다, 방어를 해야 된다느니 몇 개를 저 아저씨한테 뺏어오고 막 저 아저씨 뺏어오고 막 주식을 빨리 만나봐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럼 빨리 때려 패서라도 갖고 와야지 막 이러면서 이게 지분이거든요. 기업을 방어하고 경영권. 그러면 이거를 보는 방법, 이 삼성전자의 드라마를 보는 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업 개요를 처음에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지분 분석을 눌러요. 그러면은 자, 주주 구분 현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보험이에요. 삼성전자 거를 삼성생명이 제일 많이 들고 있네? 무슨 보험회사가 이렇게 삼성전자 걸 많이 들고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삼성물산. 물산이 왜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뿌띠건이 회장님, 건희 회장님이 세 번째 갖고 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런 친인척 관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삼성 집안이. 삼성생명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생명을 한번 보자고요. 검색, 빠세, 지분 분석 딱 눌러.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었는데 삼성생명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나? 뿌띠건이 형이 재용이 형 아빠 건희 형이 20%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이 넘버 2가 누구야? 삼성물산 19.34%. 그래도 뿌띠건이 형한테는 안 돼. 조금 부족해. 그걸 이렇게 해서 또 갖고 있죠. 그럼 이제 삼성물산이 아까 삼성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생명도 삼성을 갖고 있었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뿌띠건이 형을 칠 수는 없으니까
삼성물산을 한번 보자고요. 이 둘 다 지분율이 막 삐까삐까하죠. 아빠와 아들. 그럼 이제 뿌띠거니 형을 하면 안 되니까 삼성물산을 딱 칩니다. 딱 쳐요. 지분 분석. 이번에 딱 재용이 형이 딱 1등이야. 17.23%. 뭐 부진이 누나, 서연이 누나들도 있지만 딱 의외로 또 건이 형은 또 딱 마지막. 건이 아빠, 뿌띠건이 아빠는 회장님은 딱 마지막에 딱 있고. 뭔가 이렇게 봐도 복잡하잖아요, 벌써. 예? 삼성전자를 삼성생명도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갖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삼성생명은 뿌띠 회장님도 많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또 삼성생명 이제 뿌띠건이 형 빼고는 또 삼성물산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삼성물산은 누가 많이 갖고 있다? 재영이 형이 또 많이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성물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검색을 합니다. 삼성물산. 딱 해서 앤트맨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삼성물산을 착착착 내려봅니다. 여기 딱 삼성물산을 눌러가지고 봐요. 자,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모 회사, 삼성물산의 모태는 뜨뜨뜨뜨 삼성상이다. 해서 삼성건설을 흡수합병했다. 그리고 15년 9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통합하고 존속회사인 제일모직이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리조트, 패션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하며 이제 여기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의 2대 주주로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의 기업에 있다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재용이 형이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큰 회사다 보니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이제 뿌띠건이 회장님은 병상에 누워 계시고 이제 건이 형도 이제 점점 나이도 드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의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뉴스에서 나올 때 왜 삼성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왜 제일모직이 나왔고 왜 삼성물산이 나왔고 그런 일 와중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이제 재용이 형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알면 좀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앞으로 이런 지금 합병이나 앞으로 이런 인수하는 부분 예를 들면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매수를 내가 관심 가지고 살려고 하는 종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이런 이제 재무제표 회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회사별로 보면은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기본적 분석하시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실 때 도대체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군지, 최대 주주는 누군지, 지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또 경영인들은 어떤 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대기업들이 그 기업의 주인들 1대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막 대부분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그 기업의 주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전문 경영인을 두더라도 주인이 있고, 아무리 뭐 카페로 따지면 카페 주인이 있고 그 카페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대기업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왜 그러냐면, 이 커피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장도 없이 매니저만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게에 이 회사의 주인도 없이 그냥 전문 경영인으로만 해가지고 한다. 물론 그런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죠. 프로페셔널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가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키운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대, 뭐 삼성, 또 뭐야, 대기업 많잖아요. 현대, 삼성, LG, 뭐 SK, 뭐 너무 많잖아요.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주인, 경영권을 1대, 2대, 3대, 4대를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자기가 이제 1대가 나이가 들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남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 회사 관련된 학교를 나오고 경영 수업을 듣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한국의 이제 이 상속세 무지막지 하죠. 이 상속세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대기업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회사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상속세는 세지 막 눈은 키고 있지 피해갈 방법은 없지 막. 그러니까 막 서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렇게 1대부터 키워온 이 회사를 다 지켜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회사나 이렇게 뭐 물론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어느 정도 이런 막 정통을 가지고 오겠지만, 본인이 막 이제 막 새로 요즘에 뜨고 있는 뭐 회사들, 뭐 작은 회사들, 뭐 아직 대기업 수준은 안 되는 이런 회사들, 그럼 그런 회사를 볼 때도 보는 거예요. 이 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또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연역도 보고 CEO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뭐야, 이거 무슨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경영인으로 앉아져 있는데? 아니면 뭐야, 뭐 최대 주주가 이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러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렇게 회사를 홈트레이닝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막 지분도 보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세 가지 방법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막 보고, 이제 그 회사 사이트 직접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회사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막 연역, 막 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거 막 그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읽으면은 재밌어요. 그럼 이제 그 회사를 이제 하나씩 사가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자기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 수 있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묻지마 사, 묻지마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재미도 있고, 뭔가 이 회사랑 나랑 좀 같이 간다, 같이 커간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런 게 가치 투자거든요.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을 보는 거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저도 이제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하면, 지배를 하는 입장이 이제 모회사, 지배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 자회사, 종속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에 관련해서는 정말 용어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너무 헷갈리고 복잡하고요.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고, 저도 지금 물론 모르는 게 아직도 저도 많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앤트맨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거 검색하고 막 알아보고 이런 거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앤트맨이었습니다.